그 과정과 소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소리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형이나 누나에게 아는 소리를 내보세요. 여러분이 낸 소리는 방 전체로 퍼져나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공기는 수없이 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은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웃한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고 그것이 또 근처의 공기 분자를 차례차례 진동시킵니다. 결국에는 공기의 진동이 귀 속의 고막을 울려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 가득한 공기가 소리를 귀 속까지 전달시켜 준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체나 액체도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중 발레 선수들을 보면 물속에서도 음악에 맞추어 멋진 동작을 펼치지요. 물이 소리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음악과 소음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음악을 듣고 자라는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훨씬 잘 자랍니다. 사람들도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 곳에서 본 것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반면 귀를 괴롭히는 시끄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소음은 사람이나 동물, 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심장이나 호흡기에 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사람의 귀는 민감한 부분으로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주변 소음을 구분하려면 먼저 소리의 세기를 알아야 합니다. 소리의 세기는 dB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0데시벨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한계 10데시벨,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소리 20데시벨, 가까운 거리에서의 속삭임 40데시벨, 조용한 도서관 50데시벨, 수업 중에 교실 60데시벨, 일반적인 대화 70데시벨, 복잡한 도로 90데시벨, 공정의 소음 100데시벨, 지하철 120데시벨 소리로 느끼는 고통의 한계 130데시벨, 제트기의 엔진 소리 200데시벨, 로켓의 발사 소리의 세기가 1. 사람은 성격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와 싫어하는 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80데시벨이 넘어가는 소리는 누구나 불쾌하게 느낍니다.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불쾌감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듣기 싫은 소리를 없애주는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방 안에 방음 타일이나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리를 95%까지 흡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음을 완전히 없애는 기술까지 개발되었습니다. 마이크로폰으로 소음의 진동을 잡은 다음 소음의 파장과 반대되는 파장을 만듭니다. 이 파장을 스피커에 대고 소음이 나는 곳으로 보내주면 두 개의 파장이 부딪혀 결국 파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맞불을 놓아 불을 꺼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소리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 중 언제 소리가 더 잘 전달될까요? 정답은 바로 추운 겨울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다는 것은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공기 분자들의 숫자가 적어지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소리를 진동시켜 전달하는 속도도 느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공기 분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공기 분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분자들끼리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하는 속도도 빠르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리겠지요. 낮보다 밤에 자동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밤이 되면 낮보다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같은 소리일지라도 더 잘 전달되는 것이랍니다.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들 보통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보통 20Hz에서 2만 Hz 정도입니다. Hz는 소리의 진동수를 나타낸 단위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 중에서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박쥐 같은 경우는 2만 Hz 이상의 초음파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입과 코로 초음파를 내보낸 후 이 초음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감지하여 물체가 있는 위치를 감지합니다. 돌고래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지요. 앞머리에 있는 기관으로 소리가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아래턱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귀로 전달하여 물체가 있는 위치를 알아냅니다. 우리가 이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의 소리는 너무나 시끄러워서 만약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금방 귀가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코끼리는 20Hz 이하의 낮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보통 코끼리는 12Hz 정도의 초저음파를 이용해 짝을 찾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음파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보다 훨씬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때문에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동료들과도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블 공기 중에서 나는 소리의 속도보다 철의 이동 속도가 몇 배는 더 빠르다. 간단히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좋은 지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제기 많이 해주세요. PD30음. 본문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공기는 수없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신 대목 있잖아요. 수없는 이 부분이 오타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이라고 고쳐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될 듯. 감사합니다. 오타 수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